모집 금액이 지하이텍이 더 적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도 조금 더 적은 10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반영한 예상 배정수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돈을 버는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차백신 연구소에 이어 지하이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공모주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공모주인데요. 청약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청약하는 공모주가 3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청약 3개가 겹쳤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비례를 들어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수요 예측 결과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모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잘 보셔야 되고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배종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신주 74%, 구주 26%로 구주 매출이 조금 있습니다. 이 구주 매출에 해당하는 자금은 대주주한테 돌아가는 것인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270만 주, 그중 25에서 30%를 일반 청약자가 배정받게 됩니다. 또한 모집 금액은 최대 354억이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100원이고 유통가능 물량은 30.8%로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청약 한도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최소 청약수는 10주, 그래서 증거금은 65,500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대 한도는 33,000주가 되고요.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2억이 조금 넘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청약 신청할 때 이 청약 단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000주 초과부터 청약 단위가 200주, 그리고 500주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 청약하는 분들은 가용한 자금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이텍 기업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부분들은 다 걷어낼 거고요. 꼭 아셔야 되는 핵심 내용으로만 1분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하이텍은 2차전지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여기서 슬롯 다이라고 하는 게 2차전지 장비고 슬릿 노즐이라고 하는 게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공급한 이후에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도 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슬롯 다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전지를 제조할 때 코딩 공정을 위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 비중을 보면 2018년 이후로 전체 매출의 6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 쪽으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 4개사 매출 합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어딘지도 중요할 텐데요. 국내 배터리 3사 중 2곳인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거래처만 봐도 지하이텍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꽤 인정받고 있는 상태란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쪽과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 관련으로 사업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표는 국내 수소 전지 사업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공시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렇게 아래에 연도가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수소차 사업 쪽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이텍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향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지하이텍의 성장성은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유통가능 물량과 유사 업종의 공모주 사례를 살펴보면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예상 배정수인데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어야 그만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8%로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는 없고 이번 신규 공모주 물량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존 주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오면 그만큼 주가 상승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높게 나온다면
20% 중반까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기존 공모주 사례를 보고 수익률이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약한 2차전지 그리고 수소 관련 섹터의 공모주 사례를 가져왔고요. 아주스틸, 일진아이솔루스, YM텍, 원준 이렇게 4곳이 나왔어요. 여기서 상장을 완료한 3개 공모주의 수익률을 보면 시초가가 더블을 갔고요. 이후에 따상 근처나 따상까지 갔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이텍은 이들보다 모집 금액이 적고요. 업종 성장성이나 유통 가능 물량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이들의 평균 수준 정도만 나와도 수익률은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률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지하이텍은 대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지난주 청약한 3개의 공모주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원준, 아스플로, CU테크가 청약을 했는데 CU테크가 하루 늦게 하긴 했지만 일정상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청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준과 업종도 유사하기 때문에 원준의 결과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청약 결과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원준을 보게 되면 청약 계좌가 거의 50만 계좌가 들어왔고 청약 증거금은 13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이텍과 주관사가 동일한 아스플로를 좀 보면 아스플로는 청약 증거금이 6.4조, 원준보다 적긴 했지만 계좌 수는 53만 건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NH증권보다는 이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계좌 수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하이텍의 청약 계좌 수는 55만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원준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집 금액이 지하이텍이 더 적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도 조금 더 적은 10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반영한 예상 배정수는 얼마나 될까요? 청약 계좌수와 증거금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균등 배정은 0.61, 비례 경쟁률은 4,524대 1까지 나와서 비례 한 주당 증거금이 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균등은 추첨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비례를 1억 정도 들어가신다면 3주 정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하이텍을 포함한 공모주 청약이 3곳이 있습니다. 비례를 들어갈 한 곳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지하이텍은 2차전지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연료 전지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30.8%인데요.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은 더블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요. 균등은 역시 추첨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려면 비례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도 다음 주 공모주 중에서는 지하이텍을 비례로 넣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번에 차백신 그리고 오늘 지하이텍까지 말씀드렸고 화요일 중에는 지오 엘리먼트 공모주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